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앞자리 3자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열불 터지고 짜증나는 과거가 있어요. 남편하고 만났다는 것이 그 과거의 시작점이었죠. 사귄 기간은 3년이 좀 안 되어서 결혼했었지만 알고 지낸 것까지 다 포함하면 8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상대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알아온 기간이 꽤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남자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게 있었고요. 같이 있으면 편했고 사귀면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에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결혼 당시에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 잘 살았어요. 솔직히 돈 많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야 친정이나 시댁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굳이 우위를 가리자면 그랬단 것이죠. 시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신 상태였고요. 제가 처음 남편을 알았을 때만 해도 양친이 계셨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자기 붙인 이야기를 절대 안 하길래 뭔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혼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우리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두 분은 어쩌다 이혼을 하시게 된 거야? 아, 내가 말 안 해줬나? 그냥 성격 차이지 뭐. 우리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아버지가 속에 화를 쌓아놓고 사실 때부터 사실 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긴 했었지만 그런 거였어? 하긴 요즘에는 황혼이혼도 많다잖아. 서로 안 맞으면 이혼하실 수도 있는 거지. 저는 당시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누구 한쪽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성격 차이는 충분히 이혼까지 갈 만한 가장 보편적인 사유라고 여겼었으니까요. 자식들 때문에 서로 안 맞아도 참고 사셨다가 끝내 이혼하신 것으로 보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가 약간은 탐탁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격 차이로 이혼이라니 그럴 수 있는 거긴 한데 이상하게 나는 느낌이 안 좋을까? 이혼? 내가 요새 꿈자리도 안 좋아. 네가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로 자꾸 잠도 설치고 그러는 거 있지? 에이 엄마, 큰딸 시집 보내려니까는 심란해지신 거구만. 나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엄마를 안심시켜드렸건만 나중에 보면 이것은 결국 실수였죠. 저희 엄마는 저랑 여동생의 태몽도 무척 선명하게 꾸신 분이었으며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흉몽을 꾸시기도 했거든요. 저희 아빠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빗길 교통사고에 피해를 입어 저희 가족 곁을 떠나셨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는 더욱 저랑 여동생을 살뜰히 잘 챙겨주셨어요. 아빠 없는 빈자리까지 채워주겠다 하시면서요. 그런 엄마를 위해 저는 열심히 대학생활을 했고 취업을 했고 결혼이라는 결실까지 쉬지 않고 인생에서 전진만 해왔던 것 같네요. 시댁이 이혼 가정에다가 경제 수준도 미미했고 남편의 벌이도 정말 평이하였으나 저는 그런 것 안 따졌어요. 엄마는 늘 네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었죠. 저는 객관적인 조건들보다 제 마음을 따르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사정이 힘들어지면 언제든 말하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알았지? 우리 큰딸? 무엇보다도 친정이 있었으니 저는 믿는 구석이 있는 셈이었어요. 부자까지는 아니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는 집이었으니 그럴만했죠. 결혼해서 반년 후에 임신을 했어요. 제가 입덧도 너무 심하고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서 주로 친정에 가서 지낼 때가 잦았어요. 친정엄마가 워낙 요리 솜씨가 좋으니까 제 상태에 맞춰서 갖가지 음식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신혼집이 시댁이랑 너무 가까워서 시어머니께서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찾아오시는 게 싫어서 그런 이유도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는 요런 것 좀 먹어줘야 돼. 기력 없다느니 어지럽다느니 그런 말을 할 동안 요런 거 한 술이라도 더 먹고 산책 한 걸음씩만 더 했어도 훨씬 나아졌겠다.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제가 자꾸 컨디션이 오락가락하고 입맛도 들쑥날쑥해서요. 이런 게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네요. 지금은 제가 속이 너무 별로라서 죄송해요.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별 수 없지. 요건 일단 뚜껑 닫아 놓으마. 그런데 너는 참 유난이구나. 네? 저요? 제가 무슨 유난을... 아주 무슨 공주님 모시듯이, 응? 네가 떠받들어지기를 원하는 모양인데 이래서 곱게 자란 애들은 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가 혹시 아들을 임신했더라면 내가 이래저래 장단을 맞춰주고 수발을 들어주겠는데 뱃속에 딸 임신한 마당에 굳이 이렇게까지 유난 연병을 떨 필요 있나? 아무튼 나는 이런 생각이 드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시니까 제가 컨디션 난조도 겪는 마당에 신혼집에 계속 붙어있을 수가 있어야죠. 남편은 일 나가서 낮 동안엔 집에도 없는데요. 저 혼자 있는 거 알고 시어머니께서 부득불 오시니 제가 피신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결혼 전에 몇 번 뵈었을 때는 성격이 참 호락호락하진 않으시다 라는 정도로만 여겼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예상보다 장난이 아니시더군요. 그리고 그 오른팔로는 시누이가 있었죠. 시누이는 남편의 연년생 누나입니다. 시누이는 기본 표정이 인상 쓰는 얼굴에다가 키가 굉장히 작아요. 본인은 156cm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53 정도나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키가 작은 편이시고요. 근데 제 키가 돌아가신 아빠 닮아서 좀 커요. 170cm가 조금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시누이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아요. 사유가 너무 쪼잔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런 이유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랬어요. 나는 올케 볼 때마다 여자가 크면 거인 같아 보여서 별로인 것 같아. 올케도 좀만 작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러게요. 근데 이미 다 커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올케가 키 한 뼘만 잘라다가 놔주면 서로 밸런스가 좀 맞을 것 같은데 아쉽다. 그치? 그래도 거인처럼 큰 것보단 요정처럼 작은 게 나으니까 내 쪽이 더 아쉽지는 않아. 태어날 우리 조카는 그래도 자기 아빠 엄마 안 닮고 고모 닮고 싶어 할까? 아, 내가 뱃속에다가 물어보고 싶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까지 치는 사람이 시누이였는데요. 왜 시누이 주변에 친구라는 존재가 그토록 없는지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별 희한한 종자니까 그냥 대충 상대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시누이가 은근 존재감을 과시하더라고요. 딸을 낳고 나서 몸을 열심히 회복 중이던 때 저한테 자꾸 둘째를 빨리 가지라고 성화인 거예요. 올케, 나한테 남자 조카는 언제 안겨줄 거야? 첫애가 아들 아니고 딸이라서. 울 엄마 굉장히 실망했던 거 올케도 알고 있지? 울 엄마가 배려심 발휘하느라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손녀 말고 손자를 먼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 속으로 엄청 복잡한 생각 많이 하고 있어. 올케가 이 점 헤아려줘서 얼른 둘째 임신부터 해줘. 이런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헛소리로 치부하고 넘겼을 텐데 저한테 몇 번을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단단히 못 박아야겠다 싶어서 참다가 일침 가해줬죠. 저 임신기간 내내 고생한 거 보셨으면서도 바로 임신을 하라고요? 장난으로라도 하기 어려운 말 아닌가요? 그리고 저한테 뭐 하나 해주신 거라도 있으세요? 선물 쪼가리 하나라도? 올케가 돈 없는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서 그런 걸 왜 바라는 거야? 올케 되게 웃긴다. 그래요, 맞아요. 저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돈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네요. 돈을 떠나서 마음을 써주려는 흔적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얘기할 거야? 너 기강 단단히 잡아야겠네. 너 두고 보자. 나이가 몇인데 엄마한테 이르니 많이. 근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불만 가득한 눈치를 보이시더군요. 이게 뭐 크게 티가 난다기보다는 같이 있을 때 이따금씩 느껴지는 싸한 눈초리며 분위기가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타이밍인데 한숨 쉬시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비웃는 표정 지으시고 거기다 대고 제가 따지기엔 웃긴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불편한 공기를 그냥 참고 살았어요. 시댁이랑 집도 가까운 마당에 괜스레 나쁜 관계로 만들어서 좋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서로가 대놓고 표현은 안 하지만
불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던 판을 깨뜨린 사건은 너무 갑작스럽게 닥쳐왔어요. 제 여동생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유명한 보이스피싱, 언론에서 지겹도록 떠들어댔었던 사기 수법의 피해자가 바로 제 동생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와 허탈감으로 저는 온몸에 힘도 풀렸었네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다루는 걸 보고 엄마한테 저런 거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게 여동생이에요. 그래놓고 당사자가 당했던 겁니다. 여동생이 자기 있는 돈 죄다 털린 것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할부가 걸려있다는 게 그때 드러난 거예요. 온갖 명품 가방들을 여동생이 할부로 엄청 들여놨더군요. 도대체 자기가 하나에 기본 500만 원씩 하는 가방이 왜 필요하다는 건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우는 걸 보고서는 사실 더욱 여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차피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여동생이 오열하면서 했던 말이 설마 자기가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 당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대요. 그래서 그 상황이 막상 닥쳤을 때 오히려 조금도 의심이 안 들더래요. 그리고 명품은 살 때마다 마음의 허한 부분이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서 중독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는 대학 입학한 성인이었지만 여동생은 아니었죠. 감수성 예민한 중학생 시기였고 사실 제가 언니로서 신경을 써줬어야 했는데 저 살기 바빠서 못 들여다본 점 저도 인정했어요. 제 지난날을 곱씹어볼수록 여동생한테 무신경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혼낼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이 사태에 기가 막혀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무슨 젊은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처제 혹시 지능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카드 빚은 왜 그렇게 있는데? 미쳤구만. 완전히 미쳤어. 남편이 열받는 건 이해해요. 그 상황에서 화를 안 내면 그게 특이하고 보살인 거죠. 그런데 너무 신랄하게 말을 하는 데다가 1절, 2절, 3절 계속 말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점점 기분이 나빠졌어요. 하지만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니 차마 입 좀 닥치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더군요. 이래서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더 많이 들고 왔기에 망정이었죠. 안 그랬다면 이런 순간에 얼마나 초라해졌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부터 들었네요. 위기의 순간이 오자 남편이란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도 보였고요. 저랑 함께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만한 사람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이 수준인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땠을 것 같나요? 자기들은 아닌 척했지만 다 보였어요. 제 친정의 불행에 그쪽은 축제였습니다. 세상에,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등신 같은 실수로 돈을 날려먹을 수 있을까? 정말 분해서 잠도 안 오겠다. 등신 같지만 않았어도 안 잃었을 돈인데. 아니 그러길래 사부인께서는 왜 아직 어린 딸한테 그런 돈을 주셔가지고 판단을 아주 잘못하셨었네. 카드 빚이 더 대박이지 않아 엄마? 월급 200 받으면서 명품 지르고 외제차 할부로 산다는 정신병자들. 나는 인터넷에서만 봤는데 내 주위에도 한 명 있을 줄이야. 명품백 살 때는 중고차 한 대 값이지만 팔 때는 완전히 똥값인데 속 쓰리겠다. 아주 저 들으랍시고 난리들이더군요. 그 호들갑 속에는 저희 엄마와 여동생의 걱정, 이런 건 전혀 안 들어있었어요. 친정집에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신용이나마 넙죽 엎드렸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금전적으로 도움받은 적도 있었으면서 제가 그거 뻔히 다 알고 있건만 저희 친정을 비웃는 시댁 인간들 보면서 치가 떨렸어요. 사람 마음처럼 얄팍하고 치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돈 앞에서 안 변하는 사람 없다지만 세상사 다 그런 거라면서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착차합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가뜩이나 속상한 와중에 제가 또 놀랄 일이 생겼어요. 저희 엄마가 일을 시작하신 건데요. 하시기 전에 제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텐데 그런 걸 예상하셨는지 몰래 일을 시작하시고선 나중에야 알려주셨어요. 엄마가 일을 시작하신 곳은 바로 오래된 생선구이 집이었습니다. 엄마, 왜 힘들게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생선구이집?
나 거기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거잖아. 어쩌다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됐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일자리 찾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리고 시급으로 쳐주는데 돈을 후하게 주더구나. 내가 혹시 적응 못할까봐 우선 며칠 일을 해보고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사장님도 주방 여사님도 전부 좋은 분들이라서 계속 해볼까 싶네. 솔직히 돈 잃은 건 타격이 큰 거긴 했지. 엄마가 걔한테 미리 돈 관리해보라고 너무 일찍 돈을 물려주시기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빚더미에 앉은 것도 아닌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식당 일을 하신다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내가 집에 있으면 울적하고 생각만 많아져서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되는 활동이라도 해야 가슴 뻐근하고 갑갑한 게 풀리는 것 같아서. 그만큼 여동생 일로 엄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기 어렵다 하셨어요. 그 생선구이집은 그 자리에서만 30년 넘게 운영된 오래된 식당이었고 규모는 아담하지만 단골들이 많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거기선 굳은 일할 게 없다고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더군요. 만약 저한테 출중한 능력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드렸을 텐데 너무 안락한 상황에서만 살아왔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더군요. 아니란 제 자신에게 반성이 들었어요. 저는 오며 가며 일부러 생선구이집 안을 슬쩍 보았어요. 엄마가 주방 안에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누며 웃으시는 모습에 안심도 했었네요. 저도 직장을 다시 다녀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의를 해봤는데 제가 부업하는 거 말고 정식 직장 다니겠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게 장기적으로 봐도 이득일 것 같아서 저는 제 의견을 관철할 생각이었어요. 설마 자기랑 의견 안 맞는다고 해서 남편이 홀라당 자기 엄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어버릴 거라곤 상상 못했었네요. 너 아이 내팽개치고 바깥에 돈 벌러 다니겠다고 했다면서? 어머님,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생각만 하던 중이었어요. 예, 근데 사부인이 뭐나 알바를 하신다면서? 무슨 일 하신다니? 그 나이에 바로 써주는 것도 있디? 그런 데가 어디야? 나도 좀 알아보자. 남편놈의 입방정, 진짜 화딱지가 나더군요. 생선구이집이 그쪽 동네 토박이들이면 전부 아는 곳인데다가 근거리를 할 수 있는 위치라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저희 엄마가 알바 다닌다고 말을 해놨어요. 정말 만에 하나라도 우연히 엄마가 일하시는 걸 볼 수도 있으니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쪽에 있는 가게에 가서 일을 하신다는 정도로만 설명해 놨었는데 그걸 또 그대로 자기 엄마한테 말을 할 줄이야. 남편 입이 참 가볍더군요. 배려심도 없어 보였고요. 시어머니께선 궁금증으로 눈을 희번뜩거리셨으나 저도 그냥 돈 때문에 엄마가 알바 다닌다고만 들었지 정확히 어디서 뭘 하시는지는 모른다고 둘러댔어요. 자꾸 캐묻는 시어머니의 의중도 의심스러웠고요. 어디 그게 좋은 마음에서 측은지심으로 궁금해하신 거였겠나요? 그럴 리가 없었죠. 친정집에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로 시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셨어요. 가감없이 표현을 해보자면 꼴 좋다고 여기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제 기우일 뿐이길 바랐습니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집안끼리 한통속된 마당에 어느 한쪽 갓에 기우는 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요, 그 속이 그렇게까지 음흉할 줄은 처음 알았네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저 혼자 있는 집에 들이닥치시더니 격앙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사부인 생선 굽는 데서 일하니? 네? 아마도 그런가 보네요. 기다 아니다 딱 말하면 되지. 그런가 보다는 뭐니? 이야, 세상에나 언제부터 그 구석탱이에서 생선이나 구우셨대? 너는 그런 걸 진작 알았으면 나한테 말 좀 해주지. 내가 지나가다가 보고 어찌나 반갑든지. 아니, 사부인은 그렇게 보니까 식당 일이 천직인 것 같더라. 아주 어울리더만. 시모가 기어코 저희 엄마를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제발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은 꼭 일어나던데
그 꼴이었죠. 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걸 보고 난 시모는 왠지 신이라도 난 것 같았어요. 그걸 보고 실망감이 들면서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왜 그렇게 나대던지요.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다면 말뿐이나마 자기가 장모님 도와드려야겠다거나 처가에 용돈 드리자고 그랬을 거예요. 진심 어린 걱정 한마디는 바라지도 않았건만 시간이 지날수록 되려 사람 속을 긁어대더군요. 이거 찌개 맛이 왜 이래? 하나도 안 칼칼하네. 저번에 매운 거 먹으니까 속 쓰리다고 해서 고추는 안 넣었어. 에이, 맛도 안 난다. 하면서 간도 안 봤어. 맛있게 해야 내가 먹을 맛이 날 거 아냐. 언젠가부터 식사 때마다 남편이 자꾸 밥 투정을 해댔죠. 분명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근데 왜 달라졌을까요? 이게 친정집 사태와 연관이 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맛이 어쩌고 하면서 괜한 유세를 부리는 꼴에 실소가 나왔네요. 잘 살던 친정집 일 한번 있었다고 이렇듯 돌변하는 시댁 종자들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였죠. 탱성구이, 그 연기 가득한 곳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고고한 기부인처럼 행세하시더니 결국 식당 일하는 신세로 전락. 엄마, 이거야말로 정의구현이다. 그치? 제가 시댁에 도착한 것도 모르고 두 사람이 안방 안에서 큰 목소리로 대화하면서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미친 것들.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어떻게든 침착해보려고 저도 제 안에서 나름 애까지 썼었네요. 결혼할 때 분명 저희 집안 부유한 거 알고 많은 참고를 했을 텐데 몇 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시댁 입장에선 떨떠름할 걸 가늠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 애썼어요. 이미 시댁 종자들한테서 진정한 가족애 따윈 바라지 않았으므로 그렇게라도 생각했던 거죠. 제가 표정 썩은 거 그대로 드러내면서 앞에 등장하니까 두 사람이 시겁하더군요. 저는 쾅 소리 내면서 시댁에 가지고 온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았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색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그날은 일단락 되었어요. 이 이후로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저도 그냥 참고 넘어갔던 거였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끝내 선을 넘어버렸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흐름을 타서 다 함께 동네에 새로 오픈한 횟집으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저 이렇게 넷이서만 모일까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도 부르자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 엄마 회 잘 드시니까요. 일은 바로 이곳에서 터졌어요. 회 나와서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이런 소리를 늘어놓는 거예요. 횟집이라 그런가? 여기도 생선집이라 그런가? 어디서 이렇게 생선 비린내가 훅 끼치네? 엄마, 근데 이거 기름 냄새인데? 횟집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 생선 굽는 냄새 아니야? 구울 때 나는 비린내, 탄내 이런 것들인데? 어머, 그러면 혹시 사부인 생선구이 거기 식당에서 지금 바로 오시는 길이시랬죠? 얼씨구, 지금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 싶어서 제가 그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둘 다 인매를 실룩거리면서 신이 나 있는 모양새였죠. 남편은 전에 없이 딸바보가 되어서는 저희 딸한테 밥 먹이고 있었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건만 그날따라 처음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당황한 기색을 애써 누르며 웃어 보이셨어요. 네, 오늘도 알바가 있어서요. 다녀오는 길이에요. 역시 사부인한테서 나는 냄새였구만. 사부인께서는 워낙 고고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모르시나 봐요. 그런 건 원래 냄새가 배거든요. 앞으로 주의 좀 하셔야겠어요. 냄새 배는 거 모르셨죠? 후각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저는 제 몸이라 그런지 잘 안 맡아지는데 조금 민망하네요. 이게요, 사부인, 냄새란 게 사람 몸에 싹 배서 그런 겁니다. 머리카락도 배고 이 사람 살결에도 밴다니까요. 주의하셔야죠. 사부인께서는 앞으로 오래오래 식당 일 하실 것 같으니까요. 어울리시던데요?
그게 어디 칭찬이나 조언인가요? 사람 약 올리는 말이었죠. 제가 입 꽉 깨물고 참았다가 자리 파하고 난 뒤에 남편은 저희 엄마 바래다 드리라고 보내고 일부러 시어머니 시누이랑 식당 앞에서 남았어요. 두 분 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죠. 말씀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됐어요? 얘는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화를 내니? 없는 말 지어내신 거 맞아요. 횟집에서 생선구이집 냄새가 난다고요? 아까 밑반찬으로 꽁치구이 나온 거 못 보셨어요? 그 냄새겠죠? 얘가 어디서 소리를 바락 지르고 난리야? 해도 너무하시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님이고 형님이고 솔직히 저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셨나요? 근데 그게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번져서 더욱 심해지니까 못 봐주겠네요. 네가 못 봐주면 어떡할 건데? 어디서 건방지게 윗사람들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말 따박따박 해대니? 난 이래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고고한 척하는 네 집안도 처음부터 역겨웠고 설설 기는 맛 하나도 없는 너를 이때까지 참아준 나한테 너는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상황 파악 다 됐으면 이제 내 주제를 알겠지? 제 주제는 모르겠고 상황 파악은 다 됐습니다. 전에는 저나 저희 친정 엄마 앞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안 하시고 참고 사셨다가 이제는 다 하시나 봐요. 네, 참 보기 좋네요, 어머님. 안 참고 사셔서 장수하시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자 시누이가 옆에서 약이 올랐는지 저를 한 대 치려고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손쉽게 제가 제압했죠. 키도 저보다 한참 작아서 그 팔이 뻗어봤자 별로 타격도 없었고요. 너무 작아서 계신 줄도 몰랐다고 제가 그랬더니 시누이가 씩씩거리면서 먼저 돌아섰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자기 딸 따라서 가버렸고요. 그날 밤에 딸 재워놓고 남편이랑 제대로 설점 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제대로 사과받고 싶다 그랬고요. 남편은 서로 한 번씩 주고받은 셈 아니냐고 저한테 참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설마 나랑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 지금 배짱 부려봤자 아무것도 안 돼. 왜? 내가 왜 이혼할 수 없는데? 나도 모르는 내 비밀이라도 있나? 지금 네 상황에 그럼 이혼이 가능하고 돈 버는 사람은 나인데 나 없으면 너는 지금 뭣도 아니야. 갑자기 너무 참신한 개소리를 들었더니 눈앞에 남자가 내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치워야 할 걸림돌로 보이더군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무릎 꿇고 있는 사진 보내래요. 그거 안 보면 화병 나서 잠을 못 이루실 것 같대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하고 막 웃었더니 남편이 이상하게 보더군요. 남편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께 전화 걸었어요. 어머님, 이혼은 이 집안 내역인가 봐요. 아들한테 이혼 성공적으로 물려주신 거 축하드려요. 뭐? 이혼?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하고 이혼한 애만에 하는 얘기를 먼저 입에 올리는 거니? 그럼 저를 붙잡으시게요. 제가 너무 아깝고 사랑스러운 며느리라서 차마 이혼 허락 못 하시겠나요? 내가 미쳤니? 네 면상 안 볼 수야 있다면 내가 그걸로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잘 됐네요. 서로 이렇게 의견이 잘 맞을 수가. 어머님의 이혼 유전자 강하게 물려받은 아들과 앞으로 행복하시길. 저는 빠져드립니다. 아, 제가 가져온 이 집은 당연히 회수해야죠. 어디서 비아냥거려? 네가 그런다고 내가 너한테 굽힐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도 뒤집어지셨고 그건 저의 작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혼하려는 작전이요. 남편은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며 같이 못 살겠다며 그랬고 저 역시 아무 미련 없었어요. 다만 저희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어서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죠. 여동생도 자기가 퇴역 죄인이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는데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줬습니다. 네 덕분에 시댁 식구들 지저분한 본성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죄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딸은 당연히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자기 자식인데 절대 못 내어준다고 난리쳤던 남편은 시어머니한테서 꾸중을 듣고 그 마음을 접었어요. 애가 없어야 네가 금방 새 출발할 것 아니냐. 생각을 해 이거사. 그 말을 듣고 아이를 포기한 남편을 보며 괜히 씁쓸했네요. 오래 알았던 남자인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럼에도 사람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게 참 묘했어요. 신우이는 마지막까지 저한테 헛소리를 날렸죠. 옳게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가서 빌어. 그럼 내가 수습할 수 있도록 힘 좀 써볼게. 옳게는 거인 덩치에 안 맞게 왜 이렇게 속이 쪼잔해서 이를 키워? 아, 네. 저는 쪼잔해서요. 작은 덩치에 안 맞게 마음이 태평양인 형님과 더 이상 한 식구로 지내기가 어렵네요. 너 지금 내 말 비꼬는 거니? 사람이 이렇게 꼬여있으니까 자기 동생이 사기당하고 명품백으로 돈질하다가 망하고 자기 엄마도 식당 일이나 하는 거야. 뭐라고? 너나 잘하고 사세요. 남자친구는 무슨 친구도 하나 없는 주제에 어디서 홍계질이야? 야, 한 주먹거리. 너 나랑 1대1로 떠볼래? 어디서 잘하다 만 게 까불어? 너 내가 윗사람인데 나한테 반말을?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가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제가 한번 꿈틀 해줬더니 바로 겁먹어서 통화 끊긴 척 주랭랑 쳤던 신우이.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뭐 이런 짓구석이 다 있나 싶었어요. 이혼하고 너무 후련하게 일상을 보냈어요. 저희 엄마는 그 생선구이집에서 3개월을 더 일하시다가 관두셨고요. 저희 딸 봐주시면서 지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전공 살려서 거기에 자격증 추가로 딴 것까지 해서 좋은 곳에 취직했죠. 가장 대박은 자기 손으로 일을 망쳐놨던 여동생이 그야말로 대박 친 것이었죠. 보이스피싱에 이어서 비트코인? 너 돌았어? 비트코인에다가 뭐 주식? 언니 진정해. 내가 그걸로 날려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돈 벌었다고 하는 거니까. 여동생이 떡상신화의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절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주식이니 뭐니 그런 거 일절 관심 없어서 더욱 그랬네요. 여동생의 계좌를 보고서 저랑 엄마랑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연예인이 아니고서야 솔직히 이런 거액을 단기간에 번다는 건 불가능했기에 꿈인 줄 알았네요. 아이 키우기에 걱정 없는 좋은 환경의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야 실감났을 정도였죠. 이혼하고 1년이 더 지났을 때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제가 가족여행을 일주일 떠난다고 했더니 전 남편이 아이를 맡아주겠다 해서요. 그런데 저희 집으로 온 전 남편이 표정 관리를 못하더군요. 주소 받고 좀 놀랐는데 설마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가 집이야? 평수도 넓은 것 같네. 68평이야. 문제 있어? 얼빠진 전 남편하고 아이 데리고선 짐가방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어요. 멍하게 있던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오랜만에 아이 만나는 김에 밥 먹으러 가려고 차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있다고요. 잘됐다 싶었죠. 가보니까 그 두 사람이 몹시 당황한 얼굴을 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이사했나봐? 시어머니의 그 짧은 질문, 저를 보는 표정에 모든 게 담겨 있었네요. 건물을 하염없이 올려다보는 시누이의 눈빛도 일렁이고 있었죠. 점심 드시러 가세요, 어머님. 근데 애가 아침을 좀 많이 먹어서요. 점심은 조금만 먹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응? 그렇구나. 근데 여행은 어디로 가니? 웬일로 애를 맡기는 것도 모자라서 일주일이나. 아, 미국이요. 장거리이긴 해도 1등석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피곤하진 않을 것 같네요. LA는 저번에 4박 5일로 갔다 와서 이번엔 뉴욕으로 가요. 일도 쉬고 있으니 좀 더 길게 있다 오려고요. 저희 이모한테 애를 맡겨도 됐는데 누구씨가 애를 보고 싶다고 하도 난리를 쳐서 이렇게 됐네요. 제 말에 전 남편이 아이를 차에 태우면서 머쓱한 얼굴이 되더군요. 시누이는 허옇게 뜬 얼굴로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저한테 조심스레 되묻더군요. 되게 사는 거 여유로워 보인다. 뭐 좋은 일 있었나 보네? 별건 없었고 그냥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요. 뭐 저희 집에는 이렇게 돈 생기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진짜 별건 아니네요. 어서 가보세요. 저도 올라가 봐야 돼서요. 비행기 시간 맞추려면 슬슬 바빠서. 그럼 이만. 저는 아이를 맡기는 게 솔직히 마음에 걸리긴 했으나 티는 안 냈어요. 저희 엄마랑 여동생이랑 사촌 언니까지 넷이서
미국 여행 잘 다녀왔고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전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다시 시작하자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항상 되는 일이 없어. 엄마만 아니면 너랑 이혼할 일도 없었을 텐데. 시끄럽게 울지 좀 마. 동네 사람들 다 듣겠다. 내가 단지 어머님 때문에 이혼한 줄 알아? 우리 누나도 있었구나. 그래, 우리 엄마랑 누나만 아니었어도 내가 너를 안 놓쳤어. 내가 이제 두 사람 철통 방어할게. 아, 아니다. 인연 끊을까? 내가 그렇게 할게. 버스 떠난 지 오래다. 그 자리에서 매연의 흔적만 느껴봤자 뭘 하겠어? 그런다고 버스가 후진이라도 하면서 돌아와?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미 다 끝났어. 저는 매몰차게 전 남편을 끊어냈어요. 이제 제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일 뿐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만든 1등 공신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빌어댔죠. 울면은 내가 그놈의 생선구이집 거기를 지나갔던 게 천추의 한이다. 내가 사부인을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구나. 잘못했다. 올케, 나 사실 올케를 너무 좋아했던 거 알지? 내 친여동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편하게 대하다가 실수를 많이 했었나 봐. 저희 친정이 전보다 더 잘 살게 된 거 보고 배 아파서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들러붙기 위해 안간힘 쓴 거. 설마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깔끔한 무시로 답해주면서 속이 다 후련했네요. 인생사 세용지 마라 하는 게 그래서인가 봐요.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제 남은 인생에도 더 즐거운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